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 빼는 매입니다. 여러분 간헐적 단식하실 때 시간을 나눠서 먹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간헐적 단식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뭔가를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죠. 그런데 이 인슐린은 지방합성을 활성화시킵니다. 따라서 먹는 시간대를 조절함으로써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시간대를 만들고요. 그렇게 해서 살이 좀 덜 찌게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, 즉 간단의 원리입니다. 그래서 8시간은 먹고 16시간은 안 먹는다,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일단 간단할 때 뭘 먹어도 되느냐의 기본 원칙은 이 한마디로 그냥 다 요약됩니다. 평소랑 똑같이 먹는다. 즉 평소와 완전히 똑같이 먹지만 먹는 시간대만 조절하면 되는 게 간단의 기본 원리예요.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구마 3개만 드셨다면은, 그렇다면 간단을 할 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로 시간을 줄이고요. 먹는 거는 똑같이 고구마 3개만 드시면 됩니다. 이때 똑같이 하시는 거는 평소 먹던 음식 종류랑 총 칼로리를 둘 다 완전히 똑같이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뭘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겠죠. 그래서 간단을 좀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사진을 좀 찍어가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가장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14일을 해주셔야 되고요. 주말에 우리가 먹는 게 좀 바뀔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주말이 2번은 봐야 되기 때문에 총 14일치가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때 물 빼고 드신 것은 전부 다 적어 주셔야 돼요. 아무리 사소한 칼로리라도, 아무리 적은 거라도, 그냥 사소한 음료수라도 먹으면은 결국 이게 단식이 깨지거든요.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거를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. 이때 기록을 하시고 당연히 추가적으로 사진까지 찍으면 더 확실하고 좋겠죠. 이렇게 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음식을 얼마나 총량을 이렇게 먹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셨으면은 그 먹는 음식 종류랑 양은 그대로 두시고 먹는 시간만 줄여서 간단하시면 됩니다. 먹는 시간대에는 뭘 먹는지 이제는 아셨을 텐데, 그렇다면 뭔가 안 먹는 시간대 있죠. 그 공복 시간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간단의 원리상 뭔가 먹는 시간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 먹는 시간대,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놓는 이 시간대가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. 이걸로 살이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단식 시간대, 이 공복 시간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. 간단의 원리상 이 단식 시간대에는 인슐린 분비가 되면 안 됩니다. 그렇다면 반대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것만 먹어도 된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물은 드셔도 됩니다. 가끔 이 간단할 때 물을 먹어도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, 물은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간단 이전에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드셔 주셔야 지방 분해도 잘 되고 또 몸에 건강에 무리가 없어요. 애초에 그 정도 물은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. 또 물 외에 칼로리가 없어서 인슐린 분비 촉진시키지 않는 음료들, 예를 들어서 탄산수,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아메리카노, 홍차, 둥글레차, 보리차, 요런 애들은 보통 괜찮습니다. 물론 뭔가 우려내면은 칼로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고 인슐린 분비가 아주 미량이라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미량이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정확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법적으로도 100ml당 4칼로리 미만이면은 제로 칼로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법적으로도 되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율무차, 우유, 콜라 등 당이 들어갔거나 칼로리가 있는 그런 음료들은 안 돼요. 좀 애매한 부분이 이 제로 콜라 같은 이런 대체 감미료를 활용한 그런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거든요. 얘네들은 굉장히 복잡한 연구나 가설이 많은데,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만 얘네들을 마셨을 때는 이 간단의 영향은 없습니다. 다만 장기적으로 이런 음료들을 과량 먹었을 때 장세균총에 안 좋을 수도 있다, 나중에 또 뭐가 안 좋을 수도 있다, 이런 연구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간단을 할 때 얘네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지만 그냥 전략적으로 조금씩 활용해 주는 거는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.
자,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만 지키셔도 뭐 본인이 뭐 비만이거나 고도비만이거나 살이 좀 많이 찌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감량 속도가 나오실 거예요. 자, 그런데 본인이 애초에 뭐 정상 체중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저체중인 그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다 해도 속도가 좀 감량 속도가 많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. 또 애초에 그냥 간단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원래 사람의 평균 권장 칼로리 섭취량이 남자 2,500, 여자 2,000인데요.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여기서 1,000 정도를 줄여서 남자 1,500, 여자 1,000까지도 줄이죠.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칼로리를 줄이면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고 사실 하기도 매우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살 빠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간단을 하면서 그래도 좀 평균보다 좀 더 잘하고 싶다. 자,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은 칼로리를 한 500 정도만 줄이셔서 남자 2,000, 여자 1,500 정도까지만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. 또 애초에 살이 많이 찐 이유가 정말 많이 드셔서 그러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. 이런 분들은 간단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칼로리 제한도 좀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속도가 훨씬 좀 빠르실 거예요. 그렇다면 영양소 비율, 이 배분은 좀 어떨까요? 자, 일반적으로는 탄수화물 50%, 단백질 25%, 지방 25%를 권장하죠.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보통 탄수화물 비중은 좀 낮추고 단백질 비중은 좀 더 올리게 됩니다. 자, 간단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단백질 비율이 25%에서 한 35%까지 올리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그 이상 올렸을 때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최소 25%에서 최대 상한선 35% 정도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 단백질 비율을 늘린 만큼 지방하고 탄수화물 비율을 뭐 취향에 따라서 적절히 좀 낮춰주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냥 일반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잖아. 네, 맞습니다. 이 간단의 기본 설계 자체가 먹는 거를 전혀 바꾸지 않고, 그러니까 먹는 양이나 종류를 전혀 바꾸지 않고 먹는 시간만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좀 해보자. 요게 기본 시작이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여보자. 이게 애초에 간단의 시발점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간단은 이 시간만 손대시면 되고요.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잘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일반 다이어트 방법을 같이 병행하시면 됩니다. 또 이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탄고지하고 간단히 뭐 상충되는 건 없어요. 그래서 뭐 두 개를 같이 하셔도 병행하셔도 됩니다. 다만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다이어트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상급자분들만 좀 하시길 권유드릴게요. 자, 간헐적 단식을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말씀드릴게요. 바로 간헐적 폭식을 하는 경우입니다. 자, 간헐적 단식의 이 기본 원리는 식단, 즉 먹는 음식의 뭐 종류나 양은 바꾸지 않고 이 먹는 시간만 딱 제한을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딱딱 먹는, 그게 기본 원리였었죠. 자, 그런데 보면 이 안 먹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먹는 시간대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양도 더 많이 먹기도 하는데 심지어 먹는 음식 종류도 더 살찌는 거, 더 맛있는 것만 골라서 더 드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먹되 시간만 바꾸는 겁니다. 절대로 더 먹거나 뭐 안 좋은 음식 실컷 더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닌 거죠. 그런데 이 평소에는 좀 절제를 하시던 분들도 뭐 간단히 시작했으니까 살이 더 빠지겠지? 뭐 그러면 더 먹어도 되겠네?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12시간 공복 유지하고 나머지 12시간 먹는 시간 동안 살찌는 것만 골라서 양도 엄청 더 많이 먹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어요. 자, 간단했으니 살 안 찌겠지? 히히 이러면서 막 밥 한 공기 먹던 거 2공기로 막 양도 늘려버리고, 그리고 평소에는 채소 먹다가 갑자기 또 라면으로, 맛있으니까 라면으로 종류도 바꿔버리고, 자,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건 간헐적 단식이 아니고 간헐적 폭식이 되는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는 시간도 중요한데요. 자, 평소 드시던 것 그대로 해가지고 이걸 한 끼나 3끼 정도로 나눠서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규칙적으로 드셔주셔야 됩니다. 자, 왜 하필 한 끼에서 3끼일까? 자, 일단 간단을 하는 이유가 이 공복 시간을 줘가지고 인슐린 조절을 하려는 거죠.
자, 그런데 아무리 내가 먹는 시간이라도 해도 이거를 굳이 막 먹는 횟수로 막 10번, 12번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막 계속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. 자, 보통 인간이 하루 3끼 맥시멈으로 먹으니까 3끼를 상한선으로 둔 거고요. 근데 왜 한 끼를 최소로 했지? 아니, 한 끼는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뭐 여러분이 정 4번에 나눠서 먹겠다 뭐 이러면은 뭐 큰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굳이 횟수를 자꾸 늘려서 뭐 득이 될 건 없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자,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이 식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좀 알려드려 봤습니다. 자, 일단 세상에 뭐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은 없죠. 간단히 잘 맞아서 잘 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했는데도 잘 안 빠지고 잘 안 맞았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잘 안 빠졌던 분들 중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간단을 잘 못하고 계셨어요. 자, 간단을 하고 있다 또는 했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, 제가 이제 방법을 잘 여쭤보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간단으로 체중 감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 방법이 잘 된 건지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먹지 않는 시간, 즉 공복 시간을 잘 지켰는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이, 뭐 겨우 뭐 이 정도는 공복 거의 유지하고 있는데 괜찮겠지. 아니, 내가 뭐 요리하면서 이 뭐 한 숟갈 간 보는 것도 안 돼? 네, 안 됩니다. 이 심지어는 우유 한 모금도 안 돼요. 자, 물 외에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거의 뭐 물에 가까운, 그래서 뭐 칼로리가 0에 가까운 뭐 보리차, 뭐 아무것도 안 넣은 아메리카노, 그냥 진짜 이런 것들까지만 딱 됩니다. 물론 간단히 정말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오늘 해본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빠지네. 자, 이런 분들은 굳이 간단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좀 찾아보셔도 되고, 아니면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